안녕하세요. 오차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기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이 책상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제가 쓰는 개환이랑 다관들이에요. 차를 우릴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티머그나 뭐 등등등등 해서 차를 우릴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들고 왔고요. 이제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찍던 구도는 조금 멀어가지고 하나씩 소개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구도를 바꿔서 한번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소개할 다구는요. 제가 완전 초창기에 썼던 티머그랑 이제 자동으로 티를 내려주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아무튼 티팟 같은 건데요. 이거를 더 먼저 샀는데 이렇게 안에 뚜껑이 있고 거름망이 있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다 차를 넣고 물을 부어서 다 우러나면 이렇게 빼서 뚜껑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바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티머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찻대가 좀 많이 꼈는데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데 이게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루이보스 같은 거를 우리면 여기에 좀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살짝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용량이 큰 것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다구들이 큰데 점차 작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티머그 하나 사용했었고요. 간편하게 마시고 싶을 때는 굉장히 편한데 이거 냉침할 때도 되게 편해요. 요새는 차를 마실 때 쓰기보다는 냉침할 때 자주 씁니다. 여기다 차 담고 물 여기까지 담아둔 다음에 이게 밀폐되는 뚜껑은 아니지만 그래도 뚜껑이 있다 보니까 냉장고에 넣을 때도 뭔가 마음이 좀 그래도 향이 안 날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상태 그대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이렇게 거름망만 빼서 남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좋은 티머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표일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3단 분리가 되고 여기다가 차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차만 여기 거름망에 남고 물은 이 아래로 쭉 빠져나가는 방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편하긴 한데 세척이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찻대가 많이 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데도 찻대가 많이 끼죠. 근데 여기를 뭔가 세척할 만한 방법이 없어서 이 거름망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짝 찝찝했지만 그냥 썼던 도구입니다. 근데 편하긴 진짜 편하고 처음 사면 이렇게 버튼 띵 눌러서 이 밑으로 물이 빠지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쓰기에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점은 이게 이렇게 크지만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내려지는 차의 양도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이 마시고 싶을 때는 크기에 비해 들어가는 양이 조금 작은 게 아쉽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얘도 바로 빼서 뚜껑 위에 올려놓고 이 상태 그대로 마실 수도 있고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컵에 이렇게 서브해서 마시기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리인가? 여기는 조금 때가 덜 타는 재질이라서 이 친구만 조금 꾀죄죄해졌습니다. 사실 얘는 초반에 샀을 때만 많이 쓰고 그 뒤로는 자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아무래도 때가 끼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차 마신 거니까 뭐 엄청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은데 아무튼 요즘은 잘 쓰지 않고 있는 두 친구들입니다. 근데 얘는 냉침용으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이거를 빼고 그냥 이거 저그로 많이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소개할 게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얘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에디션 덴마크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에디션 덴마크 말고 뭐 맥파이 앤 타이거나 아니면 이런 무늬 없는 것도 그냥 표일배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마도요라든지. 그래서 그냥 뭐 기능적인 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편한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환을 소개해 볼 건데요. 이 개환은 토림도의 1인용 개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샀던 개환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남다른 개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작아서 주먹 정도 사이즈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이게 토림도해가 또 엄청 얇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이걸 과연 안 깨트리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다구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깨트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이 얇음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손톱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이렇게 잡기가 이렇게 손을 지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유약이 발려있는데 여기 끝에 이 부분은 유약이 발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찬물이 점점 들어가는데 처음 샀을 때보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색이 진해졌어요. 그렇게 찬물이 서서히 드는 매력이 있는 개환입니다. 이게 용량을 딱히 재보진 않았는데 한 80, 7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 딱 나오기에 좋은 사이즈라서 혼자 마시기에 한 잔용 개환으로 쓰기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제가 또 개환을 처음 쓸 때 놀랐던 게 이게 이렇게 두면 뜨거운 물을 붓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들어서 다 따르잖아요, 물을. 근데 뜨거운 물을 넣으면 가끔 이 밑에 받침이랑 이게 몸체랑 붙어서 이렇게 따라 올라와가지고 이쯤 올라왔을 때 얘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쨍그랑해서 이 밑바닥을 깨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깨먹어버릴 뻔해서 그런 거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아끼는 기물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 사이에 얇은 천 하나 깔아둬서 따라 올라오지 않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용으로 굉장히 사용하기 편했었고 아마 TWL에서 그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환인 것 같은데요. 오은도방 작가님의 이제 1인용 개환이에요. 1인용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그냥 한 장 개환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차심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차심이 다 들었어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안에는 비교적 덜 든 모습이네요. 얘도 굉장히 얇아서 토림도해보다 살짝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얘도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하는 개환이라 이렇게 잡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세트로 나온 친구라서 이렇게 보관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정말 귀찮을 때 그냥 요거 하나 딱 들고 책상에 이렇게 딱딱 두고 마시면 굉장히 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다완사랑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구매를 했고요. 거기에 종종 김을 올리시니까 알림 설정 해두시고 들어가시면 좋은 김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전시 말고는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많이 이제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거기서 자주 구매를 하고 있고 전시가 있으면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은작기림 작가님의 개환인데요. 이렇게 까만색 개환이에요. 얘도 용량이 되게 적어서 한 50ml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낮은 개환입니다. 얘는 은근히
여기가 폭 패여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평평해서 이 부분이 살짝 도톰하니 두께감 있는 개환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조금 묵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자주 세워두는데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요. 왜냐면 뚜껑이 좀 무거우니까 여기 아무리 차랑 물이 담겨 있어도 이 도자기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은자기림 작가님은 이런 좀 정제되지 않은 느낌? 투박한데 되게 예쁘죠?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팬 중에 하나라서 은자기림 작가님 개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은자기림 작가님 개환은 이거 하나뿐인데 이 흙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문외한이라 얘에다가 차를 우리면 이상하게 향을 좀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좀 잡내 많이 나는 좀 오래된 차를 우리면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향기로운 차들보다는. 그렇습니다. 오래된 생차 우리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거칠한 질감이고요. 이렇게 개환 또 하나 있고, 이 친구도 그 보안여관에서 열린 티크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실물 보고 사왔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정현 작가님의 개환입니다. 이건 목련상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비교적 이제 예전에 구매한 개환이라서 사이즈가 좀 크죠.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이 그림과 백자가 주는 무드가 되게 고요하고 차분한 게 좋아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커서 혼자 마시기보다는 친구나 이렇게 집에 누군가 놀러 왔을 때 둘, 셋 마시기 좋은 크기라서 그럴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이 개화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퍼져 있으면 잡기가 조금 더 편한데 얘는 이렇게 위로 뻗어져 있는 디자인이라 살짝 더 뜨거워서 잡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환 사용하실 때, 구매하실 때 그런 림 부분 한번 꼭 잡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이 받침 부분에 이쪽은 유약이 안 발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물이 들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리 개환인데요. 토리모토 유리점의 개환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직구한 친구인데요. 사실 제 생각보다 조금 커가지고 잘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조금 무겁거든요. 이게 뚜껑도 조금 묵직하고 이래서 잘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가끔 녹차 마실 때 찻잎이 불어난 걸 보고 싶다 할 때 손이 가는 개환입니다. 여기에 녹차 담으면 여름에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크기가 확실히 좀 크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얘는 한두 번밖에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게 되게 조금 묵직해요. 도톰하고. 그래서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받침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면서 사실 제가 약간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무거워요, 진짜. 그래서 개환 사실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자체의 무게 플러스 차랑 물이 들어가니까 꽤 무겁거든요. 이제 한두 번 사용할 때는 괜찮지 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꼭 들어보시고 무겁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35 이름이 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여기 띄울게요. 여기도 일본 작가님의 개환인데요. 이거를 보고 DM 문의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 작가님 작품인데 에스토니아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해외 배송으로. 그래서 이제 검색하다 하다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입점되어 있는 이 일본 작가님 개환을 제가 한국으로 직구를 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오래 찾았는데
이거 받고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그간의 고생과 뭔가 배송비와 그런 것들이 말끔히 사라졌던 친구입니다. 얘는 내열유리는 아니라서 그렇게 높은 온도의 차는 우리지 못하는데 녹차나 우롱, 백차 정도 우리고 있어요. 예열해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도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유리 제품은 뭔가 갑자기 온도차가 심하게 뜨거운 것들을 넣으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회청빛이 도는 유리예요. 아까 그 토리모토 유리점의 개화는 굉장히 맑은 깨끗한 느낌의 유리였는데 얘는 살짝 푸른빛, 회색빛이 돌죠. 이 유리 색감이 정말 예뻐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포처럼 자잘자잘하게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조금 더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 자잘자잘한 게 뭔가 예뻐요. 은하수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애정하는 개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장류 작가님의 개환이에요. 이것도 인스타에 많이 올렸었는데 이렇게 유약이 흐른 듯한 느낌이 있고요. 무늬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단장류 작가님 기물들은 다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림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얘는 발효차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차 마실 때 자주 사용하고 있고 얘도 크기가 크지 않아서 혼자하기에 정말 좋은 용량입니다. 한 2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마시는 찻잔으로. 그리고 이거는 백암류 작가님의 개환입니다. 개나리가 그려진 개환이에요. 뚜껑에 개나리가 살짝 숨어 있다는 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너무 예쁘죠? 제가 원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것도 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이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백자에 그림 그려진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백자에 그림 그려진 친구들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2마리가 개나리 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개환을 처음 샀을 때 개나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개나리를 처음 본 날 쓰고 싶다 해서 얘도 좀 기다렸다가 개나리를 출근길에 처음 본 날 저녁에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친구예요. 얘도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기에 편리합니다. 근데 얘도 제가 혼자 마시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여가지고 친구들 왔을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받침이 세트여가지고 이렇게 3마리가 같이 있는 게 그겁니다. 사실 얘가 뚜껑이 막 이렇게 잘 받지는 않아가지고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차피 쓸 때 이렇게 기울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까지 의도된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보관할 때 말고는 이렇게 둘 일이 잘 없고 원래 그냥 이렇게 많이 쓰니까 오히려 이렇게 맞는 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진선 작가님의 개환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제 배경화면일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환인데요. 굉장히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겉에는 유약이 안 발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매트한 이런 느낌이고 안쪽엔 유약이 발려 있어서 이렇게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서 안쪽에 찬물이 잘 안 듭니다. 겉에는 살짝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세척해주면 그렇게 진하게 들진 않아요. 제가 보통 이 개환에 녹차나 우롱이나 좀 수색이 연한 차들을 많이 마셔서 그렇게 색이 많이 물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뚜껑이 킬링 포인트인데요. 이거 엄청 얇죠?
손잡이 부분도 진짜 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은근히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얇은데 힘을 줘서 이제 우릴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우리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이제 그릇이 뚜껑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힘을 조금 꽉 줘도 튼튼하더라고요. 이 접합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완 중에 하나입니다. 은근 튼튼하다라는 게 저의 첫 감상평이었어요. 뚜껑 안에는 여기는 아까 이 겉에 부분 질감이랑 똑같아서 매트하고 여기도 매트해서 이 부분 찬물 윗부분은 살짝 찬물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얘는 우롱 마실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롱이랑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손잡이가 이렇게 생기면 다른 개완들은 뚜껑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얘는 어떻게 잡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놓고 그냥 이렇게 여기 위에 누르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여기가 부러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물론 막 힘을 주면 뚝 부러지겠지만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했던 개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뭔가 정석적인 개완은 아닌데 그런 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안도 마사노부라는 중국 작가님의 이제 개완 시보리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 얘는 사실 예뻐서 샀어요. 쓰임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홈이 있어서 뚜껑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닫고 이 상태 그대로 내려도 여기로 찬물이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가 되게 좁아서 이렇게 왈칵 쏟으면 이 옆으로 물이 다 흘러요. 그래서 되게 그 물줄기를 얇게 조절을 해서 따라야 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완은 이렇게 좀 넓게 펴져야 잡을 때 안 뜨겁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좀 위로 올라온 이제 디자인인데다가 짧잖아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채우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7부 정도만 채우고 이렇게 잡는 것이 안 뜨겁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멍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서 조금 자잘한 잎들보다는 좀 큰 잎을 넣는 게 저는 좀 더 편했어요. 네, 정말 귀찮을 때 휘뚤마뚤 사용하기 좋은 개완인데 사실 손이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관을 소개해 볼 건데요. 이번에 소개할 다관 첫 번째는 소랑류의 다관들입니다. 어쩌다 보니 소랑류 다관은 3개가 있는데요. 무늬가 다 달라서 각자 매력이 있죠. 이 친구는 이렇게 이런 무늬를 가진 친구고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을 때 여기 중지가 이렇게 받쳐지니까 그게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졌던 다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 모양 손잡이가 좋아서 이 친구도 구매를 했고요. 달 모양 이런 원통형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백비티 라운지에서 전시하실 때 DM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이 친구는 우뉴티 하우스에서 구매를 했던 친구입니다. 얘도 백비티 라운지에서 전시하실 때 같이 구매했던 건데 이 친구는 이렇게 분청 다관이에요. 제일 사이즈가 작고 녹차 우릴 때 종종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작고 이렇게 좀 납작한 통통한 모습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점점점점 있는 것도 뭔가 점박이 같아서 귀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관은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진원 작가님의 다관인데요.
에리어 플러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약간 무쇠 같은 느낌의 질감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질감은 되게 무쇠 같고 좀 차가워 보이는데 엄청 귀여운 쉐입이 약간 그 갭 차이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쪽에도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아서 유약이 안 발린 다관들은 뭐 향을 먹으니까 이제 차를 좀 가려 우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먹고 싶은 차 따라 우리는 편이라서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전에 TWL에서 전시도 한번 하셨었는데 여전히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서 그때 고블렛 잔을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바로 깨먹어가지고 지금 깨진 상태로 집에 있는데 언제 킨스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청광료입니다. 청광료 다관이에요. 제가 늦게 알았는데 TWL에서 이제 전시를 하셨다는 거를 나중에 뒤늦게 남아있는 한 점을 구매를 했던 건데 이게 진짜 색감이 이 은은한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게 실물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유난히 실물이 훨씬 더 예쁜데 사진이나 영상에도 예쁘게 나오지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못 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뭔가 이 고요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있는 다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가 개환을 자주 쓰고 다관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뭔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다관입니다. 이 작가님 거는 몇 개 더 구매하고 싶어요. 그릇이랄지 컵이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5월 도자기의 다관인데요. 이 5월 도자기의 분청에 이렇게 예쁜 그림 이거에 반해서 저희 집에 5월 도자기 컵이나 그릇이나 진짜 많아요. 잔이나. 그래서 다관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예쁘기는 한데 이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잘 손이 안 가긴 합니다. 근데 예쁘긴 진짜 예뻐서 쑥차나 대용차 우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 모란으로 골랐습니다. 얘도 크기가 조금 큰 편이라서 혼자 사용하기에는 잘 쓰지는 않고 친구가 왔을 때 이제 2인 정도일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살짝 무게가 있어서 물을 담으면 더 묵직해지거든요. 그 무거운 것 때문에도 손이 살짝 덜 간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무척이나 그림의 디테일이나 분청의 느낌이 정말 예쁘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이진선 작가님의 다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4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셔서 전시하실 때 뭐 티하우스 하다에서 구매한 다관인데요. 이 고깔 모자가 굉장히 귀엽죠. 여기 위에 은칠이 되어 있는 친구고요. 살짝씩 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에는 아까랑 개환이랑 마찬가지로 안에는 유약이 발려있고 겉에는 매트한 질감이에요. 코일링 기법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파다관이라서 손잡이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찻잎을 넣고 물을 넣을 때 약간 불편했어요. 왜냐면 찻잎을 이렇게 옆으로 넣어야 되다 보니까 물을 넣거나 찻잎을 넣는 게 살짝 불편했는데 이제 도구의 힘을 빌려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다관입니다. 다하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넣으면은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고, 물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물때가 얇은 걸로 이렇게 넣으면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께 또 DM을 받았던 친구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양증맞은 모습이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다른 상파 다관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오은도방 작가님의 다관이에요. 이거는 델픽이랑 콜라보 하셔가지고 만드신 거고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산 상파 다관이라서 찻잎 넣을 때 이거 사용할 때 좀 어떻게 넣어야 찻잎을 흘리지 않고 넣을 수 있을까, 물을 여기에 흘리지 않고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상파다관은 이제 앞으로 많이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훨씬 편해졌던,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제가 개인적으로 상파다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지금 2개째 소개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예쁘죠. 납작한 원통 모양에 여기에 이렇게 막 끈을, 노끈 같은 걸 묶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무드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여기다 이렇게 끈을 감아서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이 까만색 기물을 제가 조금 좋아해서 몇 개 있는데 그런 멋이 있는 친구입니다. 오은도방 작가님 까만 기물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얘는 물을 꽉 채우기보다 살짝 이 정도 채웠을 때 안 흘리고 잘 따라지는 것 같습니다. 까만 거 소개했으니까 또 이어서 까만 거 하나 소개해보자면 이거는 일본 작가님 다관이에요. 뚜껑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약간 장독대 뚜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인스타에서 얘를 봤는데 이제 어느 작가님 건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엄청 몇 개월 서치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엔 찾아내서 이제 직구로 구매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 구매했을 땐 굉장히 잘 썼었고, 살짝 까만색인데 살짝 뭐랄까 그 약간 반짝이는 느낌이 살짝 코팅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얘도 혼자 마시기에는 은근 용량이 커가지고 둘이서 마실 때 자주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친구랑 나들이 갈 때 얘를 들고 가기도 했었고요. 은근 넉넉한 용량의 친구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런 디테일이 많지 않은 거를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다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일본 작가님의 다관인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한때 최애 다관이었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는데 산수와 티하우스에서 전시하실 때 나카다 히카루라는 작가님 전시하실 때 제 데려온 친구고요. 이런 모습이 뭔가 꽃핀 것 같아서 되게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단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안에 여기 구멍이, 여기 이어지는 구멍이 원래 거름망 표시, 이제 거름망을 원래 넣어주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이제 거름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얘는 뻥 뚫려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찻잎 자잘한 거 넣으면 여기로 걸러지는 게 없이 바로 다 나온다는 점. 그리고 여기로 찻잎이 껴버리면은 이제 이게 물 따를 때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좀 계속 빼줘야 한다는 점.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우롱 맛을 진짜 기가 막히게 내줘요. 그래서 고산 우롱의 시원함과 뭔가 그런 맛들을 진짜 잘 뽑아줘서 우롱 마실 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는 거의 우롱 전용으로 마셨어요.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가 조금 긴 편이다 보니까 깨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런 골무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끼워서 안 깨지게 보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부분 나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골무 하나 구매하셔서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걱정 없이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골무는 목련 상점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같이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방금 소개해드린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사실 제가 땡땡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글씨 써진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얘는 용량도 크잖아요. 이걸 구매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써진 이 시구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제 대충 요약을 해보면 다선일미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차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 같은 일이다 라는 뜻인데 그게 뭔가 차를 마실 때 뭔가 차를 남에게 대접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선을 행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그 선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이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용량이 조금 크기 때문에 자주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거름망이 있어서 차 마실 때 어느 정도 거름망 역할을 해줘서 이쪽에 차가 한 잎이 끼지 않다 보니까 출수구가 아주 시원하게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장료 작가님의 백자입니다. 단장료 작가님은 이런 것만 만드신다고 처음에는 알았는데 백자 작품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발린 유약이 진짜 색이 푸른빛이 돌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유약 빅렬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반해서 구매를 했던 작품입니다. 산수아 티하우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용량이 딱 한 잔 나오는 작은 사이즈라서 혼자 차 마실 때 잘 쓰고 있어요. 얘도 녹차, 백차, 우롱 이런 거랑 짝꿍이 잘 맞아서 그런 거 마실 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이 물 떨어지는 게 이것도 기술이겠죠? 이게 물을 따르잖아요. 그럼 얘가 물이 여기 남아있는 게 없이 그냥 싹 다 나오는지 한 번에 물줄기가 뚝 끊겨요. 그래서 그런 따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다관이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다관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여기 부분은 유약이 발려있지 않아서 이렇게 찬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얘는 뭔가 전 찬물 드는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 다관은 유난히 찬물 드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찬물을 빼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장현 작가님의 다관인데요. 이것도 산수아 티하우스에서 전시하실 때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 조금 더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거의 전시 말미에 거의 전시 끝나고 가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 딱 끊긴 이런 느낌이 뭔가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유약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살짝 무게가 있긴 해서 그리고 이제 용량이 조금 큰 편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솔직히 그리고 얘가 제가 갖고 있는 기물 중에 가장 비싼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잘 못 사용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동생이 놀러 왔을 때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뭔가 뭘 우려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백차 종류를 많이 우렸었는데 다음에 여기에는 뭘 우리면 좋을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사오입니다. 얘는 소미인견이에요. 미인견인데 작은 사이즈인 거고 시우티 하우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킨츠키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킨츠키 되어 있는 친구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약간 깨진 게 엄청 예술로 깨져가지고 은색으로 이렇게 킨츠키 된 모습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진토근 작가님의 이제 자사오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엄청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한 번은 물이 조금 새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을 넣었는지. 그래서 이제 다시 리터치를 맡겼는데 살짝 이게 조금 더 밝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오칠을 많이 여러 겹 해주셔서 살짝 색이 탁해져가지고 살짝 아쉽긴 했는데 이렇게 안에도 오칠이 엄청 도톰하게 되어 있는 모습. 그래도 그냥 모양이 예뻐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엄청 동글동글하니 귀엽죠. 이게 우롱맛을 잘 내줘가지고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던 친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사오였습니다. 진토근 작가님 자사오 뭔가 다른 것도 하나 드려보고 싶을 만큼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땡글땡글하고 예뻐가지고 이렇게 주먹보다 작죠. 한 잔 나오는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여기다가 암차 진짜 많이 마셨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사오는 저의 첫 자사오예요. 이것도 시우티 하우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제 자사오를 처음 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걸 사야 될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늘 가던 찻집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수평호고요. 가장 뭔가 기본적인 느낌이라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집에서 양호해주고 이제 막 많이 닦아주고 이랬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살 때는 이게 크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차를 마시다 보니까 이것도 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자사오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귀엽죠? 얘는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뭔가 이 소리가 좋아요. 그런 귀여운 자사오.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생차를 많이 마셔서 생차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보이 생차를 마실 때 이제 좀 개완 말고 이제 다른 거에 마시고 싶다 하면 이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얘가 용량이 많다 보니까 혼자 쓰기 좀 부담스러울 때는 그냥 물을 반만 채우면 됩니다. 많이 안 채우고 그냥 조금만 채워서 마시면은 혼자 마실 때도 크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오를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리 다관인데요. 다도레에서 구매한 작은 유리 다관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리 다관이 있었는데 이제 깨지고 나서 뭔가 조금 휘뚤마뚤 쓸 수 있는 유리 다관이 필요해가지고 찾다가 작은 되게 귀여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지니 요술 램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다관입니다. 이렇게 거름망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찻잎을 걸러준다는 것도 장점이고 이제 처음 차를 마실 때는 찻잎을 보고 싶거든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리 다관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샀었는데 그런 이제 찻잎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도 충족이 되고 또 용량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할 때 딱 좋은 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양 홍차나 그런 거 마실 때는 이게 조금 작은 용량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다포를 하는 동양차는 이런 크기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주 휘뚤마뚤 마실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게 2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서 그냥 첫 다과는 아무래도 취향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비싼 것보다는 저렴한 걸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쓰기에. 그 다음으로 크래프트 U에서 구매한 이제 TWL에서 구매한 크래프트 U의 다관인데요. 이거는 어디는 소스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차를 우리는 다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얘는 티백 같은 거 우려 마실 때 여기다 물 담아서 티백 우리고 그 티백을 빼서 여기에 올려놓으면 돼가지고 그 티백 마실 때 은근 젖은 티백을 어디다 꺼내놔야 될지 그게 은근 골칫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이 다관을 티백 마실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귀엽잖아요. 동그란 모습이. 잘 사용하고 있는 다관입니다. 이것도. 유리 제품 소개했으니 마저 유리를 가자면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갖고 있는 유리 제품 중에 아마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1리터짜리고요. 얘는 300ml짜리예요. 크기 차이가 3배나 되어 보이진 않지만 이게 동그랗고 커서 은근 많이 들어가요. 여기 1리터가 들어간다고 싶으시겠지만 여기 1리터 충분히 들어갑니다. 얘도 300ml 여기까지 채우면 다 들어가요. 이게 생각보다 실물로 보면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홍차 즐겨 마실 때 엄청 잘 사용했던 건데 반김 크래프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라카와 나오야 작가님의 다관입니다. 내열 유리라서 바로 직화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유리 뚜껑이 되어 있고요. 뚜껑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동그란 모습의 깔끔한 유리다관이 은근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의 취향을 100% 반영한 제품이라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가격 정도?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물을 받아보니까 그런 단점이 살짝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고 잘 썼던 다관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게 200ml도 있고 500ml도 있고 2리터도 있고 되게 사이즈가 다양한데요. 사이즈별로 다 모으는 게 약간 저의 욕심입니다. 이 친구는 1리터.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런 대나무인가?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고요. 이건 여기 부분 철사라서 이렇게 빼가지고 세척을 할 때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같이 세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물에 닿으면 조금 상할 수가 있는 재질이어서 이렇게 양쪽을 다 빼고 설거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 내열 유리여가지고 물을 반 이상 정도 채우고 바로 가열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센 불은 아니고 이제 좀 작은 열원에서 이제 가열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겨울에 여기다가 보리차나 뭐 현미차, 옥수수차 엄청 많이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약간 사방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난로 같은 거 있으면 그 위에 올려둬서 이제 차를 끓여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근데 집에 난로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가스렌지에 그냥 데피고 있지만 난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엄청 추천합니다. 되게 예쁘고요. 또 냉침하거나 그 냉차 담을 때도 되게 예뻐요. 여기에 꽃차 담아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꽃 담고 해도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진짜 동그래요, 진짜. 은근 이런 주전자 찾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건 1리터고요. 2리터를 살 걸 약간 후회하긴 했는데 혼자 물을 마실 때 1리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횡파 다관인데요. 얘는 유리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이것도 냉침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안에 거름망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찻잎이랑 물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음 아침에 그냥 이렇게 따라서 텀블러나 이런 데 그냥 가져가면 편해서 굉장히 여름에 잘 쓰고 있는 친구였고요. 이거는 일무 크래프트, 일무 갤러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친구 내열유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정보를 찾아서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리 제품도 있고요. 이것도 조금 초창기에 구매했던 거라 사이즈가 확실히 크죠. 이거는 부부티 하우스에서 구매한 유리입니다. 이 친구도 아마 내열유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틀릴 수도 있어서 나중에 편집하면서 찾아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손잡이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꽃차 우리면은 되게 예뻐서 꽃차를 여기다 자주 우려 마셨는데요. 얘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친구들이 올 때 웰컴티를 한가득 만들어 놔서 이제 따라주거나 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했었어요. 혼자 마실 때는 이제 뭐 냉침을 할 때 뭐 아니면은 딱히 사용할 일이 지금 많이 없긴 한데 손님 초대용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친구입니다. 여기다도 보리차 같은 거 많이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스테인리스로 만든 티팟인데요. 360 정도 용량이 되어 작은데 은근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안에 거름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냉침용으로 되게 많이 썼었고 이제 따뜻한 차 우릴 때도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물을 넣으면 이 부분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무로 감싸진 부분만 잡아서 사용을 했어야 했고요. 뚜껑도 뜨거워져서 아까 골무 있죠? 뚜껑도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런 골무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면 따뜻하게 뜨겁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겨울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양이 넉넉해서 약간 호지차 같은 거 우려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 호지차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친구인데 얘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손이 많이 안 가지만 겨울에, 지금도 겨울이네. 아무튼 언젠가의 겨울에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짠, 이거는 제가 홍차 마실 때 진짜 자주 썼던 친구인데요. 이건 제가 뜨개질한 거예요. 귀엽죠? 이게 이이엄에서 이런 뜨개 클래스가 한번 열렸었는데 그때 가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건 진짜 도토리고요. 이렇게 솜을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워머예요. 티팟 워머.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홍차 마실 때 진짜 잘 썼던 브랜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홍차 마실 때 이제 집에서 공주놀이 할 때 많이 썼던 티팟입니다. 얘가 색이 이런 하늘색도 있고 핑크색, 초록색, 보라색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이 하늘색, 파란색 계열을 되게 좋아해서 이 친구를 골랐습니다. 이제 잔도 세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개 놓고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건데 지금은 안 쓴 지 조금 됐는데 이제 홍차를 이렇게 마실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추억이고 가끔 홍차 마시고 싶은 친구가 놀러 오면 쓰고 있어서 집에 이렇게 잘 장식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약간의 번외편으로 박성극 작가님의 요건데요. 얘는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도배라고 불러야 되나? 얘는 공도배로 써도 되는데 여기 거름망이 은근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찻잎을 많이 우려 마셨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썼어가지고 귀찮을 때 그냥 큰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바로 우려 마시기도 해서 얘도 우림팟으로 되게 많이 사용했던 기물입니다. 이런 한지 같은 느낌이 정말 매력적인 기물이죠. 이게 얇아서 되게 금방 깨질 것 같다 이런 감상이 처음엔 있었는데 얘도 사용해보니까 진짜 튼튼해요.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겁내지 말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고 제가 박성각 작가님 이런 한지 느낌 기물을 사용하신 분께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느끼시는 바가 다 똑같더라고요. 생각보다 튼튼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개환이랑 다관들을 모두 소개해봤어요.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느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많이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편집하면서 옆에 화면에 많이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